대출 규제가 엄청 심할 때 제가 은행 창고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하나만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은행에 방문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엄청 걱정스럽고 간절한 얼굴로 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 저 무직인데 대출 안 되겠죠?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아, 제가 프리랜서라서 소득 증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대출이 안 된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이 있긴 해요. 그런데 소득 증명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DSR을 통과하지 못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신 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내역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설프게만 알고 계시고 정확히는 모르시다 보니까 당장 잔금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약금도 날리고 아니면 막 캐피탈 대출 받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직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 뭐 소상공인분들, 프리랜서분들, 이런 분들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소득증빙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 소득에 따라서 한도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 딱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려볼게요. 일단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추정소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추정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을 추정하는 건데요. 왜 추정을 할까요? 왜냐면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잡혀있지만 실상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은행은 소득을 추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추정소득은 아무나 적용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카드 많이 쓰는데, 나는 건보료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추정소득 적용해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은행은 어떤 사람한테 추정소득을 적용해주냐면 소득이 굉장히 서류상으로는 낮게 잡혀있어. 그런데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소득 높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사람은 소득이 너무 낮게 잡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소득을 추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소득은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막 도와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이 낮게 신고돼서 서류상으로만 불리한 사람을 정상화시켜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소득이 굉장히 낮게 잡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4가지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나는 소득 추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소득이 단 1원도 신고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번과 2번에는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 둘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전부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4번에 해당해서 추정소득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소득서류는 비용 처리 후 소득이라서 둘이 합쳐도 마치 2,400만 원도 못 버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것 말고도 나머지 3가지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추정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설명드리면, 남편분이 외벌이일 때 전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아내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내분 혼자만의 소득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추정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은 프리랜서분, 사업자분들은 내가 추정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잡혔을 겁니다. 그럼 이제 추정소득이 정확히 뭔지, 추정할 때 흔히 사용하는 데이터가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추정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잡혀있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소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고된 소득은 거의 없어. 그런데 다른 소득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나 국민보험료를 굉장히 높게 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죠. 은행은 딱 이런 걸 보면 소득 신고는 없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높다고? 이 사람은 원래 소득 많은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3개월 평균 납부 보험료를 받아서 요거를 연한산해서 소득을 추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재산이 매우 많은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따라서 작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료나 국민보험료로 추정소득을 높게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출하면 어떻게든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득 추정의 자료입니다. 은행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이 사람의 소비 수준이 이 정도는 되는데 소득이 낮게 찍히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 수준에 따라서 소득을 좀 추정해줘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총액의 약 2배 정도를 소득으로 추정해줘요. 즉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썼으면 소득 추정치는 얼마예요?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것도 그렇고, 최대 적용 가능한 추정소득 한도치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넘길 수는 없어요. 즉 실제로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추정소득을 적용받는 사람은 소득을 5천만 원 넘겨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를 1년에 막 1억 썼다고 칠게요. 그러면 곱하기 2에서 2억만큼 추정소득을 적용받는 거냐? 이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5천만 원이 최대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소득이 얼마나 추정될 수 있는지는 확인했어요. 그쵸? 추정소득이 어떤 건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소득별로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셔야겠죠. 바로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제 생각보다 대출이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대출 한도를 굉장히 많이 주는 이금융권에서 DSR이 가장 낮게 잡히는 주기형 상품을 적용한 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본 거죠. 혹시나 DSR이나 주기형 상품 등의 용어가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따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이 표는 공격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보수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이 표에서 나오는 결과값에 약 80배에서 90% 정도를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신지 알았으니 내가 대강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표에 따르면 추정소득이 5천만 원 나오는 사람이 현금을 1억 갖고 있으면 3억 9,500에 1억 더해서 마치 4억 9,500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아파트는 아무리 대출이 많이 나와도 값의 70%를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억 DSR 상에는 3억 9,500까지 가능하다고 표가 나오지만 LTV도 고려해야 되니 3억 5천만 원. 요게 사실상 최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매수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역산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1번, 먼저 내가 가진 현금을 30%로 나눠요. 그럼 일단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의 최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의 70%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겠죠. 그 금액이 DSR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표를 보고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DSR뿐만 아니라 LTV에 의해서, 즉 내가 가진 현금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 DSR 통과한다고 무조건 그만큼 대출이 다 나온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소득이 적게 잡힙니다. 하지만 그 대신 추정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정소득은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께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든 지표예요. 카드 사용 금액의 약 2배 정도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추정소득 결과치이죠. 다만 추정소득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 1개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0만 원을 초과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정소득은 5천만 원 이상 적용이 되지 않으니 2,500, 3,000, 6,000을 썼어도 소용이 없다. 최대는 5천만 원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추정소득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렇게 실전과 직결되는 개념들을 아주 쉽게 익힐 수 있으니 꼭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